왜 웃어요? 기대치가 그럼 나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는데. 물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소유권인데, 물건의 기본이 뭡니까? 지배권이죠. 물건의 기본 요소가 지배예요. 지배. 그럼 소유권은 뭘 지배할까? 사용, 수익, 처분. 요 세 가지 권능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권리가 뭐다? 소유권이다. 잘하잖아. 그걸 그만큼 하면 잘한 거예요. 이 사용 수익을 다른 말로 말한다? 사용 가치라고 하고, 처분을 다른 말로 교환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개념 지은 방법이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사용 수익 처분을 모두 지배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표현하든 소유권을 표현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사용 가치만 지배하면 무슨 물건일까? 그건 용익 물건이고, 교환 가치만 지배하면 그건 담보 물건이고,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지? 제한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소유권으로부터 사용 가치가 떨어져 나가면 용익 물건이 만들어지고, 교환 가치가 빠져나가면 담보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은 저거 엄마가 누구? 소유권부터 태어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면 반가워 안 반가워? 엄마 만나면 반가워야 돼. 또 사춘기 애들처럼 막 도망다니고 이러면 안 돼. 엄마 보면 실시 피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반가우니까 합쳐지니까 혼동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유권과 점유권은 본질이 같아요. 그러니까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강권도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죠? 소유권이 기본 개념이 그렇다고.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강원도. 이제 봅시다. 215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만 보시면 돼요. 셋째 줄. 셋째 줄 끝머리. 적부터 줄이죠. 적.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사용, 수익이란 무엇을? 사용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고, 밑에 처분이란 교환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용 가치, 교환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다? 소유권이고, 사용 가치가 있으면 용익 물건, 교환 가치가 있으면 담보 물건. 뭐 기능, 한계, 제한 이런 거는 시험하고 관계없고. 넘어가고 법적 성질. 법적 성질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동그라미 이번에 보니까 둘째 줄에 적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한다, 전면적으로 제공한다 이런 말 보이죠? 그거만 챙겨놓으면 돼. 그리고 기억해 보니까 둘째 줄에 본일성 이런 말 보고, 본일성. 그러니까 울타리, 소유권이나 울타리 속에 사용 수익 처분이 막 혼재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탄력성 하는 말도 보이죠? 탄력성. 시험에서 막 탄력성이 뭐고 이런 건 안 나와요. 개론에서 나와 안 나와? 개론에서는 탄력성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개론에서 탄력성이 뭐지? 민감도. 민감도. 개론에서 탄력성이 요거 아니요? 탄력성이 얼마예요 이거? 이 지금 공급 탄력성이죠? 수요 탄력성이 요래 가는 거고, 공급이 요래 가는 거고. 탄력성이 얼마? 1 해야 돼, 가이가. 가격이 100원 오르면 양도 100개 늘어나고, 가격이 200원 오르면 양도 200개가 늘어난다. 단위 탄력적이죠? 비례해서 늘어난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럼 짝대기가 서면 어떻게 돼?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죠? 가격이 얼마가 늘어나든 양은 딱 고정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동산 중에서 토지 같은 경우죠. 토지 같은 경우 값이 오른 데서 뭐 무한적으로 훅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비탄력적이지. 짝대기가 누우면 어떻게 돼요? 그건 완전 탄력적이죠. 가격이 조금 올라도 양이 그냥 무제한으로 늘어나니까. 공산품 같은 게 가깝죠. 빨리빨리 만들어지는 거. 개론에서는 탄력성의 개념이 그렇고, 민법에서는 탄력성의 개념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뜻이야. 늘었다 줄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리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당신 토지를 3년간 빌려달라. 그래서 이제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소유권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가 봅시다. 전세권 설정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구성하는 세 가지 구성 분자 중에서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전세권이 설정되고 전세금을 받으면 대가로 뭘 줍니까?
사용수익권을 넘겨주겠죠. 그럼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소유권의 구성 요소 중 2개를 넘겨줘 버리니까 하나만 지고 있는 거예요. 3년 기간 동안. 근데 3년 기간이 끝났죠. 그럼 다시 어떻게 1억을 돌려주고 사용수익을 대받아 오겠죠. 대받으면 다시 소유권의 양이 원래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한물권을 설정하면 소유권의 양이 줄었다가 제한물권이 소멸하면 소유권의 양이 늘었다가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걸 말한다.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민법상 탄력성. 이 탄력성이 난주죠. 공유에 가도 나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 가지고. 그다음에 디귿의 항구성 하는 말을 보죠. 항구란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도 없고 저절로 소멸하는 법도 없다. 내가 저 시골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산 이런 것들은 상속을 받아도 가봐야 안 가봐요. 저 산이 어디 붙었는지도 잘 몰라. 가보지도 안 해. 그래서 30년, 40년 뭐 방치해놓고 있더라도 저절로 소멸하는 법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상속받은 산을 방치해놓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그 산에 들어서 20년간 자주평원공인을 계속 점유해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소유권이 잃게 되겠죠. 그런데 이 소유권을 잃는 것은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가니까 내가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잃는 거지 내 소유권이 저절로 소멸한 것은 아니죠. 그죠? 소유권은 항구적이기 때문에 저절로 소멸한 법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시효취득을 통해서 가져가면 반사적으로 소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절로 소멸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소유권의 상하 범위 이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의의에 보니까 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만 주시면 되겠죠. 그것도 시험하는 거의 관계없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라 이 말이에요. 갑이 토지를 한 필지가 있는데 공중으로는 어디까지, 지하로는 어디까지 소유권이 미칠 것이냐 딱 정해진 바가 있다 없다. 몇 미터 정해진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면 담당 판사가 어떻게 한다? 정당한 이익을 조정해서 소유권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재량껏 판단하게 되는 뜻이에요. 저기 5,000m 상공으로 우리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 그럼 우리 집 위로 비행기 지나가지 마세요. 돼? 안 돼? 그까지는 소유권이 안 미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집 위로 한국전력에서 고압선을 깔라 그래. 그럼 내가 가만히 있나? 깔지 말아 한다. 고압선 깔면 어떻게 돼? 밑에 뭐 안 걸리고 샀죠. 100혈병 걸리고 사니까 땅값도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100혈병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건 뒤쳐치고 일단 뭐 눈에 보이는 게 뭐야? 땅값이 반값으로 훅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유권이 미쳐 안 미쳐? 미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돼.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같다 달라진다. 달라지겠죠. 그지? 건축 기술이 발달되면 자꾸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지? 밑에도 마찬가지. 내 땅 속으로 지구 중심까지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죠. 그지? 근데 보통 지금 한 40m까지는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하 40m까지는 내 땅으로 인정해 준다고. 40m 같은 몇 층이고 한 13, 14층 정도 높이는 되죠. 그죠? 근데 40m 밑으로는 내 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도로를 뚫을 때도 어떻게 한다? 터널을 뚫을 때 40m로 밑을 파잖아. 그럼 보상을 안 해도 되거든. 그래 저번에 보니까 허가는 40m 지하 40m 밑으로 판다라고 허가받아가지고 저기 무슨 교회야. 난 유치해 보니까 왜 40m가 안 되는 거야. 한 30m 밑을 파고 있는 거야.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이거. 그래가지고 뭐 소송이 붙고 난리가 났죠. 이 산성 터널 지나가지고 해운대 가려고 하면 또 한 개 터널 더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어디 터널? 그 산성 터널 지나고 쭉 가면 이제 보곡동 그 터널 뚫고 있더라, 이가. 그 보곡동 터널이 뚫리면 그게 이제 해동 수원지 쪽으로 나오거든. 나와가지고 정관으로 바로 가기도 하고 해운대로 바로 가기도 하고. 그 터널 뚫리면 이제 여기서 해운대 가는 게 10분, 20분 하면 갈 거야, 아마. 20분 정도 하면 쭉 갈 거예요. 굉장히 좋아지게 돼요. 함흥동이 좋아지게 되겠죠. 또 함흥동 다리에서 김해 쪽으로 저 연결만 되면 더 좋을 건데, 그지? 왜 연결 안 해? 경상남도에서 연결 안 하고 있잖아. 부산 쪽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경상남 쪽에서는 연결 안 해.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함흥동 쪽으로 이제 빨리 들어온다 이거지. 빨리 들어오면 저거 쪽이 안 좋아지니까 연결 안 하는 거야. 함흥동에 좋겠지. 그렇지만 김해는 안 좋아지지. 김해가 죽잖아. 김해가 죽으니까 연결 안 하는 거야. 창원하고 김해도 지금 터널을 뚫어서 도청 뒤로 안 뚫고 있잖아. 뚫으면 어떻게 돼? 김해가 안 좋아지거든. 김해가 안 좋아지는 거야. 김해가 창원으로 빨리 들어가니까 안 좋아져. 지자체들이 요새 다 그래. 얘 타산한다니까. 그 빨리 연결시키면 좋을 건데, 지어놓고 있네.
그래야 빨리빨리 쭉쭉 갈 건데. 저거 연결시키면 남의 고속도로 안 가도 되잖아. 바로 가면 되니까. 어디 하다 여기를 세세요? 정당한 이익 범위. 자, 지표 봅니다. 지표는 우리가 많이 봤다, 이제. 수목돼 있네. 그냥 앉고 물어봅시다. 다 아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나무는 독립이다, 부합이다? 부합인데, 어떻게 하면 독립이 돼? 인목 등기를 하거나 맹인방을 갖추면 독립이죠. 네 안에 농작물, 남은 땅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었다. 배추, 상추의 독립이야, 부합이야? 독립이기 때문에 누구 거다? 경작자 거죠. 이것이 지표면의 자연석, 이거는 원칙은 부합인데 판례는 줄여쳐. 임야 내의 자연석을 조각하여 만든 석불은 독립한 소유권을 기억해야 된다. 이 가공의 논리입니다. 이거는 가공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산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큰 돌멩이가 하나 있어. 여기 한 10,000원 갑니다. 가치로 따지면. 근데 을이라는 예술가가 그 돌멩이에다가 뭘 했다고? 불상을 새긴 거예요. 그런데 예술 작품이 되니까 그것이 얼마다? 가령 뭐 100만 원 한다 칩시다. 가치가 얼마? 100배로 늘어났죠. 이걸 뭐라 하죠? 가공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공이 무슨 말이죠? 공이 무슨 말이고? 노력을 들인다. 노력의 공화이고 노력을 해서 노력을 더해서 가는 더 한단 말이죠. 노력을 더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가공이라 하는데 그 가공품의 소유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 지금처럼 현저하게 가치가 증가되면 가공자가 소유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땅 주인은 갑이지만 석불상은 누구 거다? 을 거다. 그리고 을은 석불상을 가져가는 대가로 뭘 주면 될까? 돈 많이 주면 되겠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상이 새겨진 거 전까지는 뭐예요? 부합이죠? 근데 새겨지면 어떻게 된다? 독립이 돼서 을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거는 이것대로 소유권, 요건 요거대로 소유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가공의 논리입니다. 가공. 그 다음 리얼에 포락이 나왔다. 그죠? 포락이 무슨 말이죠? 땅이 떨어져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강이 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요렇게 썩어 내려가 버렸어. 요만큼 땅이 떨어져 나가 버렸다고. 강바다로 내려앉아도 말이죠. 이게 포락이야. 땅이 떨어져 내렸다. 이 포락이 되면 이 소유권이 소멸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기인지 문제가 되는데 이건 따져봐야 됩니다. 포락된 정도가 심대해서 원상 복구가 용이하다면 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소멸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해야 되겠죠. 이때는 소유권이 그대로 인정이 되고 복구를 허용합니다. 아주 승토를 해가지고 제대로 땅을 만들어내면 옛날대로 이제 소유권이 복귀해야 된다. 근데 복구가 용이하지 않다든지 심히 곤란하다든지 경제적 가치가 없다든지 이런 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 요거는 소유권이 소멸한다. 소멸하기 때문에 나중에 승토를 해서 땅을 원래대로 만들어내더라도 원래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기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요건 누구 거다? 국가 소유다 이런 뜻이에요. 하천부지는 국가 거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줄치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복구가 용이하지 않다. 용이하지 않다 말이죠. 그때는 그 밑에 줄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소멸한다 끊고. 근데 그 밑에 줄 가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원상 복구가 가능 줄치고 또 가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 줄치고 이때는 국가가 땅을 가져가야 돼. 원래 소유자한테 소유권을 돌려줘야 돼. 돌려주지. 그래서 종전의 소유권을 소멸하지 않고 복구를 허용한다 이렇게. 그다음 지하를 봅니다. 지하도 지금 한번 본 것 같은데 갑이 토지 지하를 보니까 토사도 있고 암석도 있고 물도 있더라. 물을 다시 두 종류로 나누면 찬물도 있고 이것도 지하수 아니야. 물이 다 지하수인데 지하수를 두 개로 나누면 뭐예요? 찬물도 있고 따뜻한 물도 있고 항상 이거 나눌 줄 알아야 돼. 미국 공부하는 재미가 뭡니까? 나누는 재미지, 그지? 공부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나누는 재미가 있다니까. 요거는 요렇게 또 쪼개고, 요거는 요렇게 쪼개고, 요거는 요렇게 쪼개고, 자꾸 두 개를 쪼개는 거야.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쪼개져 있다. 그래가지고, 쪼개면 쪼갤수록 어떻게 돼? 세밀해지는 거지. 세밀해질수록 어떻게 돼? 행평성이 높아지는 거지. 아주 행평성이 높아지, 세밀하게 행평성이 높아지는 거지. 자꾸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근데 여기까지는 독립이다, 부합이다? 부합으로 봅니다.
부합이란 것은 물건이 하나다 별개다. 하나로 보기 때문에 권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랬죠. 그래서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토사권, 암사권 이런 건 없어. 요 가지는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강물이 있어.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석탄 뭐 이런 게 있다고. 석유 뭐 이런 거. 내 땅속에 있는 강물은 내 것 아니다. 아니라 이죠. 이건 애당초부터 토지로부터는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권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래야지. 권리 대상, 물건의 대상은 뭡니까? 현존, 특정, 독립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독립이 제일 중요한 말이죠. 독립되니까 권리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강업권이라는 권리는 있다 없다? 있고,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없고, 이렇게 연습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억, 미채굴의 강물, 즉 미채굴의 강물은 첫째 줄과 서머리. 국가가 채굴권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 밑에 줄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기 때문에 독립이다 부합이다? 독립이 되었고, 따라서 강업권이라는 권리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지하수, 온천수 되어 있죠. 온천수 동함치고 토지의 구성 부분을 이루며 줄치고, 구성 부분이 뭐예요? 부합이단 말이죠. 따라서 독립한 물건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상린관계. 상린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 린이 뭐죠? 이웃 이런 뜻입니다. 이웃 린자를 썼죠. 서로 이웃하는 부동산 이용권자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했을 때 그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법률관계를 상린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린. 우리 옆집 땅을 뭐라 하죠? 인접지라고 하죠. 인접지에서 접자를 빼버리면 뭐가 될까? 인지. 그래서 나중에 뭐 인지 사용 청구 이런 말 나오거든. 인지. 자, 인지를 북한 사람들이 읽으면 뭐라고 읽을까? 린지. 그렇지. 린지 이렇게 읽겠죠. 북한은 두 법칙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린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린이나 이나. 우리나라 사람이 읽으면 이승만이라네. 북한은. 그런데 이 양반은 죽을 때가 리승만 했죠. 약간 북한. 고집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시 아니다, 리시다 이랬지. 똑같은 거예요. 상린, 가운데로 들어가면 린이 되고, 이게 앞으로 놓으면 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린이라는 것은 서로 이웃하는 이런 뜻이에요. 서로 이웃하는 관계가 무슨 말입니까? 법률관계죠? 법률관계를 다른 말하면 권리 의무관계인데,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걸 조절하기 위한 관계예요. 그럼 상린관계는 어떤 경우에 일어나느냐? 가령 뭐 요 토지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토지의 밴두리에서 충돌이 일어날까? 경계선에서 충돌이 일어날까? 각거리 토지를 한 패치씩 가지고 있는데 이웃하는 토지 소유자는 이 경계를 사놓고 충돌이 발생할 거야. 충돌을 발생했을 때 이웃 사는 길이는 싸워야 돼요?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사이좋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도움을 받을 건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이좋게 지내라 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법률관계를 상린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린관계는 민법 중에서도 가장 도덕성이 가미된 법조항이 내려보면 돼. 도덕성. 법은 도덕하고는 다르죠. 법은 따뜻해, 냉정해. 냉정한데 요거는 요금 따뜻한 거야. 서로 양보도 하고, 길이 없으면 길도 열어주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대화를 잘해야 돼, 그죠? 대화를 안 하면 싸워 안 싸워? 싸워. 더 안 좋은 사람은 대화를 해야 안 해. 싸우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이제. 그건 아주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 이웃에 사니까. 여기다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 내 땅만 밟아서는 돼, 안 돼? 이웃 땅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이웃 땅을 밟아야 담도 치고 밴드 칠도 할 거 아니야. 그럴 때 이웃 땅에 들어가 또 사용도 할 수 있고 말이지. 여기 도로가 있는데 이는 도로를 물고 있는 땅이지만 이거는 도로가 없잖아요. 그러면 길도 또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 땅이 살아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좀 상린관계라고. 서로 양보하고 도움을 주건 도움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지내라. 이게 이제 이해관계를 조절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것이 상린관계의 취지고요. 자, 넘어가서 상린관계는 보다시피 소유자끼리만 적용된다. 사용권자는 다 적용된다. 부동산 사용권자는 다 적용됩니다. 이 갑지 소유자하고 을지 소유자 사이에서도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갑지를 빌린 지상권자하고 또 뭐 을지를 빌린 전세권자 사이에서도 또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땅의 임차권자하고 저 땅의 소유자 사이에서, 이 땅의 지상권자하고 이 땅의 임차인 사이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사용권자라면 다 충돌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상인관계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상인관계는 소유권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218페이지 그 도표 밑에 보니까 동안에서 3번에 상인관계 규정의 적용 범위 이래가지고 둘째 줄에 인접하는 부동산 사용권의 이용을 조절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판례는 범위를 확장시켜가지고 부동산 임차권까지도 다 적용합니다. 임차권도 부동산 사용권이다 아니다. 임차권도 뭐 부동산 사용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사용권에는 다 상인관계가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인관계는 소유권에 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모든 부동산 사용권자에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규정의 성격은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그래서 그 밑에 판례는 바로 밑에 줄 임의규정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법이 우선이다. 특약이 우선이다. 특약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정하조를 경계로부터 2m 이상을 띄어라 했지만 이웃 사람과 합의가 되면 1m를 띄어도 관계없고 이거는 뭐 임의규정이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넘어서 인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타이틀만 좀 보시면 돼.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인지 사용 정우권 보시고 인지가 무슨 말이죠? 인접지를 줄임말이야. 아까 말한 대로 이웃 땅을 사용하는 건데 그건 한 개만 보시면 돼. 그 이웃 땅이 내가 여기다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럼 이웃 땅에 들어가야 뭐 좀 사용할 거 아니야. 담도 치고 이웃 땅을 사용하는데 들어갈 때 무단으로 들어가야 돼. 허락을 봐야 돼. 승낙을 봐야 됩니다. 승낙을 해주면 법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싸울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쪽에서 승낙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들어갈 수 있냐 하는 건데 이 인접지가 주거냐 아니냐를 따져. 주거일 때는 강제로 들어갈 수 없어.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들어갈 수 없고 주거가 아닌 나대지일 때는 뭐야?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거일 때는 안 돼. 주거일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소송으로 가름할 수 없고 거주자의 승낙을 봐야 됩니다. 소유자가 아니고 거주자야. 임차권자 같은 임차권자.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 한 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안에 이번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웃의 주거에 들어가려면 이웃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 밑에 줄 이웃 사람이 거절하면 판결이 승낙에 가름할 수도 없다. 그것만 딱 챙기면 돼. 다른 거는 판결을 통해서 강제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주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동안의 3번은 뭐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웃 토지를 공짜로 쓰면 안 되죠. 일정 보상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활방해 금지 옆에다가 공해 이렇게 적고 생활방해, 안온방해, 공해, 임미시온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원래 그 독일에서 들어올 때는 임미시온인데 그 임미시온이라는 글자를 일본 사람들이 공해라고 번역했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공해라 쓰고 있죠. 공해가 심하다 이런 말 쓰잖아. 공해가 무슨 말이지? 공해. 이 공해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맛으로 느낄 수 없거나 양을 측정할 수 없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를 당하는 것을 공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 냄새, 진동, 빛깔, 그 다음에 무슨 소음, 비산되는 먼지, 수증기 행태로 뿜어지는 물, 흐르는 물은 여기 속하지 않고 수증기 행태로 공중으로 방산되는 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을 공해다 하는데 그럼 뭐 아파트를 옆에서 재건축을 한다. 그럼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시끄럽죠. 그게 공해라니까. 그런데 이 공해를 우리가 얼마를 참아줘야 되느냐? 수인이 뭡니까? 인내를 받는다. 인내를 하는데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면 어떻게 할까? 수인 한도를 초과하면 그때는 못 참아. 못 참으니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이제 공사를 중단시킨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손해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아까 상경관계는 뜻이 뭐죠? 서로 양보할 만큼 양보를 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시급돼 해서 그냥 못 참고 이러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참아라. 그래서 수인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때는 참아야 됩니다. 무조건 못 참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수인 한도를 누가 따질까? 그럼 담당 판사가 알아서 판단하겠지 뭐. 몇 데시벨 우리가 측정하고 이러잖아. 그런 것이 생활방해 금지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시험이 나와야 안 나와요? 뭐 또 안 나온다고 단정을 짓는데 잘 안 나온다 이래야지. 그래서 넘어가서 동안에 3분만 잡으시면 돼. 관계로서 참을 수 있는 수인 한도를 뭐 초과하면 그때는 못 참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초과하지 않으면 그건 뭐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 우리가 뭐 그리고 동안 4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어려운 건 없어요. 수도등 시설권도 안 볼랍니다. 그다음 5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 요거는 상인관계에서 문제가 나오면 요 부분을 잘 물어봐. 중요한 거니까. 뭐 어렵지 않죠. 주의 토지 통행권.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100번지, 여기 103번지입니다. 103점만 봐도 이제 느낌이 확 오죠. 103점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날까? 궁사, 정윤, 개성 이런 생각이 안 나나? 탁 하면 103 이러면 103번 버스가 지나가도 뭐야? 궁사, 정윤. 그 정도 돼야 이제 민법에 조금 빠져들었다 하는 느낌인데 아직도 민법에 안 빠져드는 거야. 여기 민법이라는 물이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여기 폭 빠져야 된다니까. 폭 빠져가지고 거꾸로 돼 빠져가지고 민법 물이 흠뻑 들어야 돼. 그냥 세포 곳곳에 흠뻑 스며들어가지고 움직여도 민법. 밥 먹으러 갈 때도 오늘 무슨 계약을 맺을까 이래 가야 되고 차를 타면서 여기 무슨 계약을 맺는다 이래야 되고 103번 버스만 봐도 반사회적 행위네, 부궁사 정윤 개성이네 이러면서 그게 걸어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자꾸 복습도 되고 좋겠지. 언제 그래 되겠노? 저번에 내 우스갯소리를 이야기 안 했던가 봐. 다른 학원에 어떤 학생이 아침에 난주주 3월, 4월달 있는 거 막 특강하고 이러면 토요일 날도 학원 오라 하거든? 토요일도 와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토요일, 일요일도 오고 이러니까. 집에 식구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요. 특히 그 남편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눈을 막 허옇게 떠가지고 꼬리 보고 이런다고. 밥도 안 해주고 가고 막 이런다면서. 열심히 일찍 우주우주 챙겨 놓으니까 성토 대놓고 오늘 또 가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 놓으면서 말했다고. 에이구 103조 같은 인간 이러면서 에이구 103조 같은 인간아 하니까 남편이 못 알아들어. 103조 같은 인간이 뭔데? 좋은 거다 이러면서 나왔대. 착한 인간을 말하는 거다 이러면서 나왔대. 103조 같은 인간이 무슨 인간이에요? 반세적 인간이죠. 선량한 풍수에 어긋나는 인간이야 이게. 궁사 정윤 계시니라. 특은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합격했을까 안 했을까? 충분히 합격하는 사람이죠. 이만큼이 돼야 민법에 빠져들었다, 생활화됐다, 이게 공부가 생활화된 거예요. 103조 같은 인간아 하듯이. 주의토지 통행권 보자. 그림이 이런 거예요. 103번지야. 그런데 이런 땅을 뭐라 하죠? 맹지다 합니다. 맹이 무슨 말이고? 맹이란 말이 눈이 안 보이는데 앞에 안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길이 안 보인단 말이지. 길을 없는 땅을 맹지다. 그럼 이 땅은 길을 안 열면 죽은 땅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양보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게 상인관계야. 양보할 건 양보하고 사회적으로 지내라. 이게 상인관계거든. 그러니까 어른 갑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길을 열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길을 열어줘야 돼. 그런데 갑이 길 좀 엽시다 이러면 역시 도로가에 붙은 땅은 배짱을 튕기겠죠. 여기 힘을 빡 주면서 날아다니소 이럴 거 아니야. 날아다니라 이럴 거 아니야. 보통 사람 다 그럽니다. 안 열어준다고. 그럼 어떻게 하지?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열고 나간다. 이게 주의소의 통행권이야. 그런데 혹 가다가 또 사이가 좋은 사람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합의하면 되지. 그게 지역권이야. 그래서 두 사람이 길을 열기로 합의하고 그리고 합의사항을 등기로서 나타내면 그게 지역권이고 지역권은 도로폭을 자기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어. 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3m 이상 도로폭을 정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주의토지 통행권은 을의 의사에 반해서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길을 여는 제도이기 때문에 을에게도 너무 큰 피해를 주면 안 돼. 그래서 길을 열 때도 보통 한 2m 정도밖에 안 열린다 이런 제한이 있죠. 하여튼 강제로 길을 열고 나가는 것이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냐? 삥 둘러서라도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돌아다녀야지. 남 땅을 밟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능이 상실되다든지 아니면 가담 비용을 요한다든지 이때는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된다. 그건 X죠. 통로가 있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또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요. 남은 땅은 공짜로 밟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유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 통행료를 주고 이제 통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A 땅이 한 평지 더 있단 말이지. 근데 A하고 갑하고는 또 사이가 좋아. 그래서 A가 통행권자 갑에게 부탁했겠죠. 당신이 통행하는 그 통로를 나도 좀 통행을 합시다. 하니까 통행권자가 오케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A가 통행권자 갑의 승낙을 받아서 이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의 소유자 어른 A라고 지나다니까 A 보험을 한다고. 이거 왜 네 땅을 내 땅을 밟고 다니냐? 통행해 주세요.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통행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통행한 자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중으로 받으면 안 되지. 이미 감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로를 개설하면 그 사용을 하는 것은 갑의 자유이기 때문에 여기 뭐 아스팔트 포장을 하든 자갈을 깔든 그건 지 맘이고요. 그다음에 통로 폭이를 얼마나 할 거냐. 통상 한 2m 한 대 있죠. 그래서 건축을 하기에 필요한 통로 폭이 몇 미터고 4m죠. 그 4m가 꼭 고정되지 않습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요 면적이 뭐야? 4m가 돼야 되거든. 길이가 4m 돼야 되는데 그래야 소방차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런데 4m 폭을 꼭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 지금 현재 통행이 필요한 정도의 통로만 개설하는 것이지 장차의 이용 용도까지 고려해서 통로를 개설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니까 어려운 건 없어요. 쭉 가면서 읽어보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의를 봅니다. 의 첫째 줄 끝머리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줄을 쳐 통로가 없는 경우에 줄치고 그 다음에 셋째 줄 가다한 비용을 요할 때 줄치고 그러니까 통로가 없는 경우도 할 수 있지만 통로가 있더라도 가다한 비용을 요할 때도 이 토지를 통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야.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위에 그 판례 박스가 있죠. 판례 박스에 셋째 번 판례에서 둘째 번 판례도 한번 볼까?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 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 피보이자의 장래 이용 상황까지 대비해야 하는지 여부 이런 걸 봤죠. 대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장래요 건물 지을 테니까 4m 확보해 주세요. 이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현재 그 다음 밑에 것도 마찬가지. 주유소의 통행권의 범위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노폭까지 인정해 줘야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가 진행할 때까지 자동차가 들어갈 수도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고. 그냥 손수레 정도, 2m 정도가 리아가 정도 진행한다는 말이지. 그 다음 밑에 것도 마찬가지. 건축법상 건축과 관련한 노폭이 몇 미터입니까? 아까 4m죠. 이것도 확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둘째 줄 위 규정만으로 당연히 보유된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과 일치되는 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는 할 수 없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셋 다 같은 판례입니다. 취지가. 판례는 다르지만 취지는 같아요. 그 다음 내려서 동그라미 2번 보상 의무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그리고 둘째 줄 통로를 개설할 때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남은 땅 가운데로 줄여다니면 안 되지. 그리고 밑에 줄 그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그 다음 넘어와서 동그라미 3번 근데 보상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상통행권 동그라미 치고 223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3번에 판례 박스 밑에 무상통행권 돼 있죠? 그게 중요하다고 무상통행권이. 자, 지번을 보니까 요것이 100번지고 요것이 100의 1번지입니다. 본번이 같다는 점에서 원래는 이게 한 필지였는데 분할을 통해서 요것이 맹지가 되어버렸다. 그럼 맹지를 분할받은 사람은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당연히 통행할 수 있고 이때는 통행료를 준다 안 준다? 이때는 통행료를 안 줍니다. 이것이 무상통행권이에요. 그럼 이러한 무상통행권은 누구에게 인정이 되느냐? 직접 분할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지 특정 승계인에 준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갑이 그 토지를 뱅한테 파는 거죠. 그럼 뱅이 뭐야? 매매를 통한 특정 승계이죠. 그자는 토지 소유자 을가 통행료를 다시 정해야지 무상통행권이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포괄승계는 그대로 적용될까요? 갑이 죽었어. 그럼 갑의 아들한테로 상속이 될 거 아닙니까? 상속은 무슨 승계? 포괄이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몽땅이죠. 그러니까 생전에 아버지가 가졌던 무상통행권이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포괄승계에는 무상통행이 됩니다. 그런데 특정 승계에는 무상통행권이 안 된다. 그런 것들. 그래서 봅니다. 기업. 원래 공로에 통하고 있던 토지가 줄칩니다.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줄치고 이때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 분할 또는 양도된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보상 의무도 없다 줄치고 그 다음 니을 내려서 이러한 무상통행권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만자동안 치고 적용되므로 검태줄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는 무상통행권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들어와서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들어와서 범위를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무상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물에 대한 상경에는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시험과 거의 관계없고. 그 다음에 225페이지로 가면 제일 밑에 7번에 경계에 관한 상경이 있죠. 이것도 어려운 건 없어. 그냥 법전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읽어보시면 돼.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까? 경계표 담의 설치권 하는 말 보이죠. 그죠? 경계표는 뭐 경계를 표시하는 물건이고 담은 다 알 것이고 설치할 때 비용을 어떻게 할까?
갑과 을이 가운데 담을수록 그러면 절반씩 부담하면 되겠지. 뭐. 비용을 절반씩 부담했으니까 그 소유권도 놓아가지고 절반씩 가져가면 돼요. 근데 넘어가지 말고 2항 그러나부터 줄을 쳐. 237조 2항 그러나 청량 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줄치고. 담을 설치 비용은 절반이다. 근데 경계 청량한다. 그럴 때는 뭐야? 면적이 넓은 쪽이 많이 부담해야 돼. 청량 비용은 절반이 아닙니다. 그것만 조심하세요. 그다음 넘어서 226페이지 제일 밑에 경계를 넣으면 수지 목건이 제거돼 있죠. 수지가 무슨 말이죠? 수지. 합성 수지 그런 게 아니다. 수지. 나무 가지 이런 뜻이야. 나무 가지. 목건은 알겠죠, 그죠? 목건은 무슨 말이에요? 나무 뿌리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웃집 감나무 가지가 우리 집으로 넘어왔다. 그럴 때는 가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뺑뺑 잘라버리면 이웃집 감나무 소유자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럼 싸우겠죠? 상년은 기본이 뭐라고? 싸우지 마라. 이거 싸우지 마라. 그래서 안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정중하게 잘라주세요. 부탁을 하고. 그리고 말 듣지 않으면 내가 그냥 자르면 됩니다. 근데 감나무 뿌리가 우리 집 간 밑으로 기들어온 거야. 그건 눈에 안 보여. 옆집 사람 알아 몰라. 내가 딸랑 잘라버리면 모르거든. 살짝 머리 자르면 되는 거야. 입을 자른 거야. 상경의 바탕이 뭐라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사이좋을까 한번 생각해봐. 가지는 그냥 한번 물어보고 자르는 게 예의에 맞고 뿌리는 안 보이니까 그냥 잘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 잘 안 나와요. 근데 나왔어. 이게 한번 나왔어. 나왔는데 의외로 좀 틀린 사람이더라. 뿌리인지 가지인지 잘 보시고 넘어가서 심굴금지 깊이 파는 걸 금지한다 그런 뜻인데 법전 읽어보세요. 방어법 공사랑 깊이하고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242조 그건 좀 잘 봅니다. 경계선 부분에 건축돼 있죠. 여기다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럼 몇 cm를 떼야 된다? 경계로부터 50cm 이상을 떼야 돼.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된다. 줄치고 반 미터 50cm죠. 근데 내가 자를 들고 와서 재보니까 30cm를 떼야 한다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 그럼 철거하세요 이러면 되지. 짓고 있는 건물은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착공 후 1년이 경과됐다든지 아니면 건물이 이미 완공이 되어버렸다. 그때는 철거 청구 못해. 그럼 어떻게 할까? 청구 청구 못하면 돈으로 해야 되겠죠. 그지? 돈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 동그라미 2항에 나와 있죠. 2항 부분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5번 내에서 차면시설 하는 게 있어요. 차가 뭐예요? 가린다. 매는 먹고 얼굴이 말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얼굴을 가린다. 무슨 뭐 저기 아랍에 있는 차도로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가리개 시설해라. 우리 집 창문하고 이웃집 창문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 거리가 경계로부터 2m 이내입니다. 이내일 때는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나중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창문 가리개 시설을 해라. 그래서 6번의 지하 시설은 이제 우물, 용수, 하수, 오물 전부 다 뭐예요? 깨끗한 물이든 지저분한 물이든 물을 저장하는 시설이죠. 물탱크, 정화조 이런 거예요. 그건 깊이 경계로부터 2m 이상을 떼어야 됩니다. 2m 이상. 그 다음에 저수지, 국어가 무슨 말이야? 국어는 또랑 이런 뜻이야. 지하시 이런 것들은 깊이의 반을 떼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웃 사람과 사이가 좋으면 뭐 정화조로 물을 때 꼭 2m를 안 떼도 관계없습니다. 그것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를 봅니다. 내려가서. 이 취득시효는 매년 나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취득시효. 소유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취득시효예요. 취득시효, 그 다음에 공유 이런 것들은 매년 나오는 거니까 잘 보셔야 돼. 자, 기본 개념을 한번 짜볼까? 시효가 무슨 말이죠? 법률에서 정한 시간이 경과했을 때 그 효력으로서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면 무슨 시효? 소멸시효. 권리를 취득시켜주면 그것이 취득시효예요. 그러니까 취득시효의 뜻은 법률에서 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그 효력으로서 권리가 취득된다. 이게 취득시효입니다. 그런데 취득시효는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 이러면 되지. 모르면 두 가지야. 이거 양보법이라니까 두 가지. 부동산 취득시효, 동산 취득시효. 부동산 취득시효, 동산 취득시효. 그런데 동산은 시험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볼 필요가 없고. 그럼 뭐만 보면 돼, 우리는? 부동산. 부동산 취득시효는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자꾸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죠?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고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그럼 등기부취득시효 점유취득 요건이 어떻게 되냐? 점유취득시효는 일단 타인의 부동산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점유해야 되겠지. 어떻게 점유해야 될까? 소유의 여사로 자주, 행원, 공연하게 몇 년을 점유했다? 20년을 어떻게 점유하지? 계속 점유해야 돼. 중간에 점유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야. 쭉 계속 점유해야 돼. 그리고 바로 소유권 시세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죠. 요거 우리가 저번에 187조 공판상경기 법정 물권 변동의 유일한 예로서 점유취득시효는 뭘 해야 된다? 등기를 마쳤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초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취득시효는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본 그겁니다. 일단 우리가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가수원 이야기 했죠. 아까 첫 시간에 출발할 때. 타인의 부동산을 내 명의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등기를 해야 돼. 타인의 부동산을 내 명의로 등기한 채로 점유가 개시되는데 그 점유의 형태는 똑같아. 자주, 평온, 공연하게 몇 년간? 10년간 계속 점유하면 됩니다. 자, 기간이 반으로 줄었죠? 기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대신에 요건이 추가가 됩니다. 그 요건이 뭐지? 선의무과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기간 넘어가면 요거는 이제 별도로 다시 등기할 필요 없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것이 등기부취득시효입니다. 자, 시험은 뭐가 중요하다? 점유취득시효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매년 나오는 부분이 요겁니다. 압도적으로. 점유취득시효 매년 나오고, 등기부취득시효는 이제 점유취득시효 문제에 뭐 지문이 한 개 정도 끼어든다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요걸 이제 연습을 합니다. 판례가 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엄청 많습니다, 판례. 그래서 양이 많을수록 기본이 탄탄하게 잡혀야 돼. 기본기가 딱 깔리면 그 판례를 자꾸 응용을 해가면서 보면 재밌어요. 내가 그 당사자도 해보면 되잖아. 내가 땅 주인도 돼보고 뺏기기도 해보고 얻어도 보기도 하고 당사자가 되고 판례 공부할 때 내가 그 판례 속에 들어가서 이제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갑의 토지가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그 토지를 어리 80년 1월 1일부터 점유를 개시해서 지금 현재 2003년 1월 1일 현재도 계속 점유하고 있다. 몇 년 점유했노? 23년을 점유했죠. 그런데 어리 지금 시점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싶어. 그럼 필요로 하는 기간이 몇 년이죠? 20년이죠. 점유취득시효 20년. 그 20년 기간의 출발점을 말한다? 기산점이라고 한다. 기간을 산정하는 시점 이런 뜻이에요. 그 기산점은 원칙은 언제부터 점유 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점유 기간 중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없다.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없다는 말은 소유자의 바뀜이 없다. 소유자가 바뀐 바가 없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도 갑이 등기 명의자고 지금 현재도 갑이 등기 명의자단 말이죠. 그때는 이해관계 당사자였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산정할 수 있죠. 임의로 산정한다를 다르게 표현하면 역산도 허용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산이 무슨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20년이 만족되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83년 1월 1일 되겠죠. 그러니까 80년부터 83년까지 요 구간 사이에서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게 임의로 산정한다. 출발점을 정할 때 85년부터 정하는 바보가 있을까? 85년부터 기산을 하면 지가 시효 취득 못하는데 그런 바보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구간 소이라면 내 마음대로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임의로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81년부터 기산해서 2001년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고 83년 기산해서 2003년 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임의로 산정한다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없으면 임의로 산정할 수 있는데 그럼 반대로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때는 임의로 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서 점유 개시일로부터 기산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 판례를 봅니다. 95년 3월 1일 날 을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갑이 A에게 그 땅을 팔고 등기를 넘겨버렸어. 점유 기간 중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생겼죠? 그럼 언제부터? 점유 개시일로부터 기산할 것이고 시효가 언제 완성이 될까?
2000년 1월 1일 날 시효가 완성이 되겠죠. 그럼 규칙이 뭐냐면 시효 완성자는 항상 누구를 상대로?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자에게만 취득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자가 누구예요? A죠. 그럼 A를 상대로 했으면 시효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취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A가 지금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95년도죠. 그럼 정상적인 소유자라면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될까? 을 보고 나가라 해야 되는데 나갈 소리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몇 년이 넘었다? 5년이 넘어버렸고 앞 사람 갑이 몇 년? 15년. 그래서 두 사람 합치면 몇 년? 20년간 권리 행사를 안 하고 방치해놨다면 빼기도 싸다. 이런 의미가 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 완성 전의 제3자한테는 시효 주장해서 내가 등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01년도 이제 A는 없는 거예요. 3월 1일 날 을이 점유하는 동안에 갑이 B에게 땅을 팔고 등기를 넘겨버렸다. 이 경우도 점유기간 중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생겼죠? 그럼 이때부터 계산할 것이고 이때 시효 완성될 거 아니야. 아까 규칙이 뭐였지? 항상 을은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자에게만 취득시효를 주장해야 되거든.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자는 갑이지. B가 아니죠. 그러니까 B를 상대로 해서 시효 주장한다 뭐 한다. 시효 주장을 못한다 이런 뜻이야.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 B는 01년도 등기를 갖추는 순간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한 상태고 을은 20년 점유는 했지만 아직까지 등기를 하기 전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했다 뭐했다. 소유권을 취득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권자의 채권자야. 채권자의 지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물권자와 채권자가 충돌하면 누가 우승? 물권자 우승이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인 채권자는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물권자에게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다.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딱 나오면 여기 기준이야. 시효 완성 시점을 딱 찾아가지고 그 제3자가 시효 완성 전의 3자인지 후의 3자인지를 잡아야 돼. 시효 완성 후의 3자, 전의 3자한테는 이게 못 이겨. 이겨. 시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 갑이야, 을이야? 내가 을이지 왜 갑이고. 이제 판례를 읽으면 주인공을 모르. 드라마 보나? 테레비 볼 때도 막 드라마도 안 보고 옷만 보는가 봐. 얼굴만 보고. 응? 스토리를 알아보면 드라마 주인공을 잘 따라다니게 돼가 이거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가. 요즘 드라마 주인공도 별로 없더만. 응? 주인공이 누구요? 그러니까 누구 시각에서? 어린 시각에서 보라니까 판례를 읽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어를 말한 거야. 시효완성 전의 3자한테는 이게 못 이겨. 이겨. 시효완성 후의 3자한테는 못 이겨.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야. 그 기준이 딱 서 있어야 돼. 시효완성 전의 3자한테는 답을 해라. 이긴다. 시효완성 후의 3자한테는 못 이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시험장 가서 복잡하게 알고 있으면 아무 쓸모 없어. 질문해봐. 아 저거 토지에만 해당되니까 건물. 아, 다 돼. 토지는 건물 관계없어. 부동산 했다 이거 부동산. 토지든 건물 관계없어. 그런 건 나중에 실수가 나와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시효가 완성된 뒤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목적으로 등기를 청구합니다.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 뭡니까? 등기를 청구할 당시 을은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잖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고 통상적으로 채권은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런데 점유를 하는 동안은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점주도 보안 같은데 점유를 하고 있으면 권리를 계속 행사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멈춰있다. 멈춰있다 이런 뜻입니다. 멈춰있다. 딱 걸어놓고. 그리고 등기를 청구하면 갑은 뭘 알았어요? 이제 시효 완성 사실을 알게 됐죠. 알게 됐단 말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는데 의무가 생겼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주고 싶어 싫어. 땅을 빼기 싫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시효 완성 후 01년도 3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B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줬거든. 요 B를 여기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럼 시효 완성 후의 3자한테 내가 이게 못 이겨. 못 이기니까 B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버려. 그럼 나는 소유권 취득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점유 취득 시효는 20년 넘어가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자가 먼저 가져가 버리면. 그런데 소유자 갑이 땅을 팔고 3을 받았더라. 이 3억이 무슨 돈입니까? 을의 입장에서 보면
내한테 넘겨줘야 될 땅을 팔고 받은 돈이죠. 그러니까 어른 값을 찾아서 땅 대신 받은 돈을 내한테로 달라. 땅을 줘야 되는데 땅을 못 주게 됐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셨어요. 그럼 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손해배상의 근거가 뭐냐를 놓고 이걸 채무불이행으로 볼 것인지 불법행위로 볼 것인지 여기 문제예요. 그런데 갑과 을은 계약을 맺은 바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계약상 채권 채무가 없고 따라서 채무불이행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갑은 시효완성 사실을 알게 되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돼. 이 등기 청구권도 재산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넘겨주고 B에게 먼저 넘겨주는 바람에 을의 등기 청구권과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는 기대권을 침해한 거예요.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적법이야, 불법이야? 불법이죠. 그래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 금액은 매매대금 3억을 다 달라 이랍니다. 이게 뭐지? 이행이익 배상을 청구합니다. 온전하게 등기가 을에게 넘어왔을 때 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예요? 3억 아닙니까? 그 전부를 배상. 이게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실례익 배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서는 내가 B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B가 소유권을 취득한 01년 3월 1일 기산지문에서 다시 몇 년이 넘어갔다? 20년이 또 넘어간 거예요. 21년 3월 1일 현재까지도 을이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을이 나이가 많다, 그죠? 40년을 점유해요, 40년. 근데 지금 시효가 완성된 이 당시의 등기 명의자는 누굽니까? B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B를 상대로 시효 주장한다, 뭐 한다? 한다, 이 말이죠. 항상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자의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거든. 이런 것을 우리가 2차 취득 시효를 인정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2차 취득 시효를 인정한다. 지금은 못 이기도 이 상태에서 20 넘어가면 새로운 취득 시효가 완성돼서 이때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시효가 완성됐는데 보니까 이 등기가 무효예요.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란 말은 이 사람이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고 그럼 뭐야?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을의 입장에서는 무효 등기를 가져온 분들 무효다 아니다. 무효지. 우리나라 등기는 공신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무효 등기를 가져올 이유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진정한 소유자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정이다 하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 입장에서도 지손으로 등기를 해서 을에게 넘겨줄까? 그럼 바보는 또 없지. 무한도로 땅을 뺏기는 쪽에서도 협조를 할 필요 하겠냐고. 그러니까 답답한 을이 어떻게 할까?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해서 이 등기를 어떻게 한다? 먼저 말소 청구를 하고 말소가 되면 등기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정형태로 돌아가겠죠. 그럼 누구를 상대로?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효 완성 당시 등기가 무효라면 누구를 상대로?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한다,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소유자 찾아주고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등기를 청구해야지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하면 안 됩니다. 한 이 정도 볼까? 판례가 너무 많아. 계속 놓을 거야, 판례가. 지금 현재는 내가 B한테 못 이기죠. 그런데 갑과 B 사이의 매매 계약이 B가 지금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런데 B가 을보고 나가라 그랬어? 그럼 점유가 상실됐겠네? 점유가 상실되는 순간 소멸시효는 이제 어떻게 돼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10년 넘어가면 등기 청구가 이제 죽어가지고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되기 전에 갑과 B 사이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돼가지고 이 등기가 이제 어디로 갔다? 유인설 원인행위가 실효되면 소유권도 죽는다 아이가. 죽고 이 소유권 이유가 가운데 돌아가겠죠? 돌아가면 을은 다시 갑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한다 뭐 한다. 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 시효 완성자의 지위를 배에게 팔았어. 배에게 시효 완성자의 지위를 돈을 받고 승계를 해줬다. 그럼 배이 넘겨받은 것은 을의 20년 등기 청구권을 넘겨받은 거예요. 따라서 배는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한다 뭐 한다.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배는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배의 시효 완성자의 지위를 넘겨받은 거기 때문에 자신이 시효 완성자 아니죠. 그래서 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 직행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대위해서 가야 돼. 그런데 배이 점유를 한 때로부터 다시 몇 년이 넘었다? 20년이 또 넘어간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취득 시효를 통한 등기 청구권이 별도로 생겼죠. 그때는 직계가 등기 두세요 합니다. 그런 것도 보시고. 판례가 많습니다. 그거 말고도 많아. 책을 한번 봅시다. 229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
요건. 지금 우리가 칠판에 적은 요 부분이 취득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요것만 극복이 되면 되거든. 시효취득 대상, 기업,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 줄치고 A번에서 끄트머리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은 줄치고 대고에다가 동감치고 줄을 쭉 치지 말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은 그것만 딱 줄을 쳐. 대고에 동감치고 대고는 또는이다 밑이다. 대고는 밑이야 또는이야 밑이죠. 되고 계속되고 할 때 되고 안 없다. 그러니까 계속 및 표현된 지역은 이렇게 바꿔도 관계없다니까. 그런데 계속 또는 표현된 지역은 이러면 틀린 말이 된다니까. 그거 조심하라니까. 시험이 벨기 틀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틀려. 그 뭐야 계속되고 세밀하게 보시라니까. 나중에 지역권 할 때 볼거예요. 지역권 중에서 시효시득이 되는 지역권은 계속도 돼야 되고 동시에 표현도 돼야 돼. 계속과 표현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돼요. 계속만 돼도 안 되고 표현도 돼도 안 됩니다. 그 다음 B번. 그러나 점유권, 유치권 줄치고 끊어주고 저당권 끊어주고 이런 것들은 시효취득이 안 됩니다. 먼저 저당권은 왜 안 될까요? 보다시피 점유취득시효든 등기부취득시효든 점유를 해야 돼. 그런데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있어 없어.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논리적으로 시효취득이 될 수가 없어. 점유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왜 안 되냐? 이거는 성질이 급해. 보다시피 내가 지우개를 지면 지고 20년 기다렸다 점유권 취득합니까? 바로 취득하는 거야. 그럼 놔버리면 어떡해? 바로 소멸한다니까. 그러니까 점유권 성질이 급해. 지면 바로 취득. 놓으면 바로 소멸이야. 유치권도 똑같아. 자동차 점유공장 사장이 50만 원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 자동차를 꼭 지고 있다. 뭐요? 유치권이죠. 그런데 점유공장에서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자동차를 훔쳐가 버렸어. 그럼 점유공장 사장 손에서 점유가 떠나는 순간 유치권은 뭐야? 바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도둑을 만나가지고 자동차를 다시 돌려받았죠? 돌려받는 순간 유치권은 뭐야? 또 바로 살아나는 거지. 자동차를 돌려받고 막 20년 기다렸다 막 유치권이 취득되고 이런 권리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유치권도 점유를 깔고 들어가는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권과 운명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즉시 취득되는 권리지 20년 기다리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점유권과 유치권 그렇고 저당권도 점유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 안 걸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니은의 질문 신시한 하세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건 A번 자기 소유 부동산 줄치고 이것도 시효시 됩니다. 내 부동산이지만 입증이 곤란할 때는 취득시효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A라는 할아버지가 토지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가 자기 명의로 등기도 안 돼 있고 대장도 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 거는 맞아요. 그 상태에서 10년을 소유하다가 사망을 했고 B란 아버지가 그걸 받아가지고 5년 점유하다 사망했고 갑이란 내가 다시 받아서 5년을 점유했는데 이제는 보존 등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뭐랄까? 당신 토지라는 걸 증명하세요 이라겠죠? 그런데 등기도 안 돼 있으니까 대장도 안 돼 있으니까 세금을 낸 적도 없으니까 서류상으로는 내 땅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것이 뭐다? 10년, 5년 합산해서 몇 년? 20년간 자주평공인에 계속 점유했으니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보존 등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거기 내 땅도 시효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성명 불상자의 소유물로 되어 있죠. 불상이 무슨 말입니까? 이름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 말이지. 불상. 이름이 불상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불상. 이 불상이란 말이 상세하지 않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군지가 분명하지 않는 토지도 시효시 된다. 그 다음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주시고 이걸 다른 말로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산 두 개 나누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일반재산은 공용 폐지가 된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산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재산을 시효시득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판례가 있어. 국가재산인 일반재산을 20년간 취득시효를 해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고 국가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했는데 국가가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해버린 거예요. 그럼 시효시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행정재산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재산 됐고요. 그런 것이 어디 있을 겁니다. 넘어가서 230페이지 보세요. 230페이지 제일 위에 판례 잡종재산. 잡종재산을 다른 말로 고치면 일반재산이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일반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까지 주시고, 이때는 이미 행정재산으로 돌려져 버렸으니까 개인이 소유할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시효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소극돼 있죠? 소극은 없다는 뜻이.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줄 치고, 이것도 시효취득이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3월달에 우리가 특별법 배울 때 배울 건데, 집합 건물이라면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고, 공용 부분이라면 아파트의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인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서부터를 전유 부분이라 하는 거야. 그 부분은 목적이 되는 주된 부분이고, 현관문을 열고 놓으면서부터가 공용 부분인데, 이거는 전유 부분의 살림살이에 의한 보조적 부분이고, 공용 부분은 종입니다. 종. 따라서 종된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도 않고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취득시효 안 됩니다. 종이니까. 그 다음 앞으로 돌아가서 토지의 일부 229페이지에 밑에 있죠. 토지의 일부도 시효취득이 된다 안 된다? 되는데 요거는 점유 취득시효만 되지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되는 거예요. 229페이지에 밑에 팔려 있죠.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이건 저번에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이것이 갑의 땅이고 이것이 을의 땅인데 지적도상 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담은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누가 먹었다? 요만큼을 갑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보면 담을 기준으로 요거는 담 안쪽의 을의 땅이고 요거는 담 바깥쪽의 을의 땅이죠. 그리고 담으로 이렇게 딱 분할이 된 채로 몇 년이 있는 것 같다? 20년이 계속 갑이 이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20년이 지난 뒤에 갑을 을을 상대로 담 바깥쪽의 땅을 분할해서 이 부분을 분할해서 내한테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이러한 현상은 점유 취득시효에서는 가능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 없어? 등기부 취득시효는 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부동산을 4명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토지 일부는 등기가 돼 안 돼? 안 되죠. 분할을 해야 등기가 되지. 분할하기 전까지 일부는 등기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등기부 취득시효에 일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토지 일부에 대한 것은 점유 취득시효만 됩니다. 그래서 판례 내용이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서 객관적 증표가 20년 계속되면 취득시효가 된다. 그래서 4가지, 5가지를 봤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점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점유를 해야 된다면 어떤 점유를 해야 돼? 자주, 병원, 공연하게 점유를 한다. 자주가 무슨 말이죠? 소유여사로. 자주, 병원, 공연하게 점유를 하는데 그 점유의 행태는 묻지 않기 때문에 줄을 칩니다. 둘째 줄. 간접 점유도 포함한다. 줄 치고. 꼭 물건을 직접 점유할 필요는 없어요. 간접 점유도 점유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자주 점유는 소유여사인데 무슨 말인지 알죠? 점주로 열심히 봤다. 그지? 도둑은 무슨 점유예요? 또 타주 사면 어떻게 하노? 도둑은 자주다 했는데 도둑이 왜 훔쳤노? 그러니까 무슨 점이야? 그래서 지하려고 그러고 까먹지 말했는데 지하려고 까먹네.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지. 왜 샀노? 지하려고 샀으니까 자주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자주입니다. 그리고 고피 이번에 소유여사는 점유 개시 당시에만 있으면 된다 했죠. 그러니까 도둑이 훔칠 당시에 지하려고 훔쳤어. 근데 그 다음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돌려줄 생각이 생겼죠. 하더라도 자주야, 타주야? 자주야. 그 이유의 것은 고려하지 않다니까.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병원 공연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효기간의 경과, 기산점 줄 치고. 기산점이 무슨 말이에요? 출발선이죠. 원칙 줄 치고. 언제부터? 점유 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넘어서 B번 예외 줄 치고. 아까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없다 이랬죠. 그 말은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 한 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 줄치고 이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임의로 선택한다를 다르게 표현하면 역산도 허용한다라고 했죠. 역산도 허용한다. 기산점 임의로 선택. 그러면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때는 원칙으로 돌아와서 점유 개시일로부터 기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니은을 봅니다. 시효 완성 전 사정 변경이 해가지고 A번 소유자 변동 돼 있죠. 소유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시효 취득이 멈췄습니까? 계속 갑니까? 계속 가죠. 아까 여기서 95년도 3월 1일 날 갑으로부터 A에게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어.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지나온 15년의 기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5년만 더 경과하면 뭐가 된다?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면요. 소유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시효가 중단되거나 기존의 시효 취득 기간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둘째 줄 종래의 점유 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소유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관계없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점유자의 변동 줄치고 이것도 우리가 저번주에 배웠다 그지? 점유자의 변동 이런 거예요. 출발할 때는 A가 80년 1일부터 점유를 개시했는데 2000년 1월 1일 현재는 을이 점유하고 있다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죠. 다르다 할지라도 95년 1월 1일 날 전 점유자 A로부터 현재의 점유자 을에게로 점유가 적법하게 승계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계속도 추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을은 내 점유 5년, 앞사람 점유 15년, 합산해서 몇 년? 20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합산이 되면 종금 합산돼 하자도 승계돼. 하자도 승계된다. 이 점주에 본 거죠, 예?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점주의 변동이 있더라도 그것도 내 점유만도 주장할 수 있지만 앞사람의 점유를 아울러서 주장할 수도 있다. 하자도 승계된다.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나가면 마지막 뭘 해야 될까?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째 줄 187조의 유일한 예외 줄치고 187조가 뭡니까? 공판상계획이 아니야. 법정 물권 변동이죠. 법정 물권 변동 등기 필요 없죠. 그런데 점유 취득시효는 유일한 예외로서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것도 점주 본 거네. 점주 본 걸 잘 알고 있어야 자꾸 쌓여갈 건데 점주 언제 봤나 이래서 합니다. 공판상 경기 그리고 넘어서 띠것을 봅니다. 점유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등기 청구 성질이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고 여기까지 읽었죠? 왜 채권적 청구입니까? 이 사람이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따라서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점유를 하는 동안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고 점유를 잃어버리면 즉시 소멸한다. 그때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된다. 점유를 잃어버리면 등기 청구에 즉시 소멸한다. 그때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된다. 그때부터 소멸시효 진행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몇 년? 10년이 넘어야 소멸하는 거야. 바로 소멸한다 이러면 틀려. 거기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올라가서 니은. 등기를 하면 그 성질은 뭐냐? 원시 취득이므로 줄치고.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취득의 성질은 원시 취득이다. 무슨 말이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과 계약을 맺어서 승계 취득한 것도 아니다.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니까 특정 승계도 아니고 상속받은 것도 아니니까 포괄 승계도 아니잖아. 그건 무슨 승계고?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아니면 뭐 원시 취득이지. 원시 취득이니까 깨끗한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그 깨끗함의 정도가 출발해서 시효 완성 전의 거리는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소멸한다. 시효 완성 전의 잠자한테는 내가 이게 못 이겨. 이긴다 했다 이가.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몇 번 이야기해도 시효 완성 전의 잠자한테 이기고 후의 잠자 못 이긴다 했잖아. 그러니까 시효 완성 전에 그 토지에 붙어있던 소유자, 그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할 것 없이 내가 이게 못 이겨. 이기니까 이거는 깨끗하게 다 소멸하는 거라니까. 아까 소유권도 죽었잖아 이게.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니까. 시효 완성 전의 것은 깨끗하게 소멸해. 그런 점에서 원시 취득이다. 근데 시효 완성 후의 것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따라옵니다. 시효 완성 후의 저당권은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원시 취득의 의미가 완전 깨끗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시효 완성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전의 권리는 깨끗하게 소멸한다 하는 의미에서의 원시 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는 소급표. 등기를 한 지금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을은 20년 전부터 소유자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따라서 지난 20년 동안 을은 내 땅을 사용했다, 갑의 땅을 사용했다. 내 땅을 사용한 걸로 본다. 자기 땅을 사용한 걸로 본다. 이 소급표. 소급표도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을 할 때는 등기의 형식이 원칙주는 보존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실무상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를 한다. 이 말도 중요합니다. 예외적인 게 몇 개 있죠. 그 니은을 체크할 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므로 보존 등기에 의해 할 것이지만 실무상 이전 등기를 하고 그리고 이전 등기를 하니까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을 할 것이고 그리고 시효 완성의 효과는 지금부터 소급에서 발생하고 뭐 이런 것들 예외도 양걸 해본 시효 완성 전의 시효 완성의 효과 봅시다. 시효 완성의 효과. 동그라미 2번 소급표부터 봅니다. 소급표 줄쳤죠?
그러면 등기한 때부터야 점유한 때부터야. 점유한 때를 점유 개시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20년간 내 땅을 사용한 걸 보기 때문에 20년간 토지 사용료를 줄 필요도 없고 수치한 가시를 돌려줄 필요도 없고 기억 니은 제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가 3번 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완성 후 후에다 동감치고 등기 전에도 동감치고 법률관계 되어 있죠. 취득 시효를 완성한 점자의 지위 줄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20년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럼 어른 소유권을 취득했다. 아니면 등기 청구를 취득했다. 그래서 등기 청구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첫째 줄 시효 기간의 만료만으로 권리 취득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한다. 즉 시효 완성자는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그다 줄치고 그 다음 넘어서 B번 판례는 로마자 1번 우선 소유 명의제에 대항할 수 있다 줄치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시효가 완성이 되면 아직까지 등기는 간명의로 남아있더라도 실질 소유자는 누구다? 을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매매를 치면 매수인 중에서도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과 똑같은 지위를 준다 이런 뜻이야. 시효가 완성된 점자는 등기를 하기 전에 아직까지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뭐야? 실체적 소유권을 가진 걸 보기 때문에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행사를 한다 뭐 한다. 내 땅에서 나가라 소리도 못하고 임대료 주세요. 가시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야. 돌려주세요 이러면 자기가 등기 주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행사를 못한다 하는 말이나 갑이 나가라 했을 때 을은 무조건 못 나간다라고 대항을 할 수 있단 말이나 같은 말이죠. 못 나간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밑에 판례를 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끊고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갱리하지 아니한 자 끊고 그 자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직까지는 행실상 소유자는 아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걸 봅니다.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적이지만 그 자에 대해서 소유 명의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 뭐 한다. 못한다. 나가라.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 다음 그 밑에 판례 점유 취득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무효인 경우를 치고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 여기서 봤다 그지? 등기가 무효야. 그러면 이 사람 보고 등기 주세요 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어떻게? 진정한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둘째 줄 끝머리 원칙적으로 그 등기 명의는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그 밑에 줄 시효 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무효 등기 말소를 구하고 끊고 이 등기가 말소되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원래 소유자한테 등기가 돌아가겠죠? 그러면 그 누구를 상대로? 그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 취득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그 판례 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지 말고 앞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232페이지 동그라미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줄치고 이건 아까 우리 봤다 그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이제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성질은 승계취득, 원시취득 원시취득이고 원시취득이니까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말이죠. 따라서 밑에 각종 제한에 와여 영향을 받지 않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됐죠? 근데 이게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 완전한 의미가 시효 완성 전의 것은 뭐다? 완전하게 소멸합니다. 근데 시효 완성 후에 그 토지에 붙은 저당권 전세권은 주고요 따라와요. 따라오는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끝이 없네. 조금만 더 봅시다. 판례 2개만 더 보시자. 234페이지 시효 완성 후 사정 변경 A번 제3자 명의로 등기가 개정된 경우 줄치고 요까지 읽었죠? 00년 1월 1일 날 시효 완성됐는데 01년 3월 1일 날 B 얘기로 등기가 나왔다. 이게 뭐야?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이 됐다. 그럼 내가 시효 완성 후 3자한테는 이게 뭔 얘기야? 이긴다고? 못 이긴다 했죠? 그래서 그 판례가 1번 첫 번째 판례 줄쳐 취득 시효 기간 만료 후에다 동감치고 항상 전인지 후인지를 잡아 소유권자 토지 소유권 취득자에 대해서 시효 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는 여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시효 기간 만료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데 이길 수가 없다.
밑에 판례도 똑같은 거죠.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등기 전에, 자, 취득시효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는데 아직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와 버렸어.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 이게 못 이겨. 못 이긴다 이랬죠. 소유권 취득 주장 가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거까지 봅시다. 그 다음 넘어가서 235페이지 판례를 봅니다. 첫 번째 판례. 점유 취득시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가 마치는 경우에 그렇죠. 그 소유권 변동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2차 취득시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부 이렇게 물어봤죠. 요까지 온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내가 B한테 이길 수 없어. 근데 이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20년이 넘었다. 그럼 21년 현재는 내가 B한테 이게 못 이겨. 이긴다 이죠. 이 2차 취득시효죠. B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있다. 적극되죠. 적극. 일단 그거까지 봤습니다. 머리가 아프니까 그거까지만 봅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B번 점유의 상실 줄치고 점유의 상실 줄 쳤죠. 그리고 첫 번째 판례 봅니다. 아까 여기서 B가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얼보고 내 땅에서 나가라 했죠. 그럼 점유가 상실됐죠. 점유가 상실되면 그때는 이 등기청구이 바로 소멸한다.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진행이 된다.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파란 것이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 만료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는데 내보다 등기를 B가 먼저 가져간 다음에 내보고 나가라 한단 말이지. 그럼 점유가 상실됐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바로 소멸한다.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둘째 줄 끝머리 시효익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바로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두 번째 판례. 그럼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면 그 기간은 몇 년입니까? 둘째 줄. 둘째 줄. 그 부동산에 대한 아까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몇 년? 10년.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바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돼가지고 10년이 넘어가면 소멸이 된다. 그 다음 그 밑에 판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한 소유권 있는 경우에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그래서 아까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멈춰있다. 멈춰있다 했죠. 그 판례입니다. 그 판례. 그래서 첫째 줄 끝머리 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줄쳐 점유가 계속되는 한 이 말이 중요하죠.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점유를 계속한단 말이 무슨 말이고 권리를 계속 행사한다 이런 뜻이죠. 그때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취득시효 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줄쳐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까지 요 사람이죠. 시효 취득이 완성된 을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은 현재의 점유자 병입니다. 병. 병은 직접 등기를 청구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 대회에서 가라 했죠. 을을 대회에서 가야 돼. 그래서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셋째 줄 보세요. 전 점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줄을 쳐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밑에 줄 시효완성 효과를 중요하여 직접 동안치고 자기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한은 없다. 그런데 예외적인 판례도 있었죠. 자기가 점유를 취득한 때로부터 몇 년이 남았다? 20년이 또 남은 거야. 이때는 직접 간다 안 간다? 간다. 그거 구별하시고. 그 다음 10번 내려가서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줄치고 여기까지 옵니다.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B에게 넘어버렸다. 넘어버렸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 값을 상대로 3억 상당을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그 근거는 재무불이행이다 불법행위다? 불법행위다. 요 판례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성립 문제인데 그래서 밑에 판례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재무불이행 성립 여부 이런 걸 봤죠? 뭐가 성립되는 거예요?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이지 재무불이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두 사람 사이에 채권 재무가 없으니까 그 판례 챙기시고 불법행위가 된다. 그거까지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파란 판례는 참 쉬운 거예요. 줄은 안 칠 테니까 한번 읽어봐. 눈으로 싹 걸쳐가면서 뭐가 걸려? 아니 그냥 시험치러 가서 똑같아. 뭔가 눈으로 쓱 가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돼. 뭐 걸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TV 보니까 고래상어 나오더라. 고래상어. 고래상어는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이빨이 없으니까 무조건 삼키잖아. 삼키는데 어떻게 삼켜? 바닷물을 통째로 삼켜가지고 걸르잖아요. 걸음망이 있어요. 똑같다니까, 공부하는 것도. 뭔가 걸러줘야 되는데, 뭐 다 그냥 통과해보면 안 돼. 그러니까 쭉 있다가 뭔가 걸려야 돼요. 뭐 걸려? 적극 가담이 다 걸려줘야 될까, 이거. 그래도 오늘 내 초장부터 궁사 정륜 개성이네. 적극 가담이라면 궁사 정륜 개성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노? 정이 뭐고 궁사 정할 정. 정의에 반한다가 뭐지? 범죄 아니야. 범죄 중에 제일 중요한 범죄가 이중매매 아니야. 이중매매에서 포인트가 뭐고? 적극 가담이 무슨 말이야?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 반사회적인 103조 아이가 103조.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무효지 뭐. 무조건 무효지. 적극 가담이란 글자 넣으면 끄트머리 가서 무효만 찾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몇 번 했지. 무효에 크게 동그라미 쳐놓고. 안에 그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한 거예요, 그거는.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야. 힘들죠? 이제 요까지 보고 좀 쉰다. 이제 쉬었다가 등기부 치우시고.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